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논란을 더 키운 건 선관위의 대응이었습니다. 총 14개의 투표소가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한 곳이 14곳이라고 발표했지만 이틀 후엔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현재까지 송파구 14개를 포함하여 50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잇따른 발표 수정 끝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은 91곳, 투표가 중단된 곳은 26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량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줄인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예산은 오히려 초과해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에서는 110% 용지를 찍는 걸로 해서 예산을 타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찍은 투표용지는 50%밖에 안 찍었습니다. 선관위는 왜 투표용지 인쇄량을 줄였을까? 최근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이후 회수, 보관, 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감축하여 인쇄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남은 용지의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는 선관위. 하지만 다른 요인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그 남은 투표용지 빼내가지고 그거 주장하기 때문에 줄였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이유도 있습니까? 예, 일부 내일 기사가 그렇게 나가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담이 투표용지를 가다 보유하게 되면 분실, 도난, 탈취 이제 그런 부담이 있어서 지난 2020년 유출된 투표용지가 부정선거 의혹의 근거로 활용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증거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날 무더기로, 근데 저것도 어디서 발견됐느냐? 투표함에서 발견된 이 아직도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작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부정선거의 근거라고 주장했던 투표용지는 개표소에서 몰래 빼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응하느라 정작 본연의 업무에 소홀했다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론자들의 억지 주장에 휘둘려 투표용지 수급 관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였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책임 회피에 몰두한 전형적인 면피용 탁상 행정이다. 투표소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일찍부터 투표용지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전부터 굉장히 사람들이 몰리고 투표용지가 빨리 소진이 돼서 단톡방에 보니까 12시부터 투표용지가 몇 매 남았다는 그 문구들이 올라왔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부터 오후에는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났죠. 이제 선거 관리인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 12시를 시작으로 투표용지 부족을 알리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선관위 담당자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습니다. 남은 투표용지가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가운데 결국 오후 4시 40분쯤부터 투표 중단 메시지가 뜨기 시작합니다. 실시간으로 작성된 수기 투표록엔 당시의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는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응할 구체적인 매뉴얼조차 준비돼 있지 않았는데요. 결국 대한민국 선거 사상 처음으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동인데 지금 표지 없는 거 맞죠? 저기
하지만 투표 중단이 공식화되기 전 이미 투표가 멈춘 곳들도 있었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 투표 사무원이 유권자들에게 뭔가를 설명합니다. 곧이어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는데요. 이때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처음 중단된 겁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종이백을 들고 급히 뛰어옵니다. 추가로 전달된 투표용지입니다. 2시 42분 투표가 재개되는데요. 하지만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46분 추가로 공급된 투표용지마저 모두 소진되면서 다시 투표가 중단됩니다. 투표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또 한 번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또다시 종이백에 투표용지가 배달되고 투표는 재개됐지만 오후 5시 50분 투표 마감을 10분 앞두고 투표는 3번째로 중단됩니다. 이곳에서만 투표가 3차례나 멈춘 겁니다. 본투표든 사전투표든 아마 놀라실 텐데 선관위 직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 투표소 현장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건 대부분 지자체 공무원들입니다. 선관위 직원이 투표소마다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선관위 말은 인력이 부족했대요. 그거는 저는 핑계라고 봐요.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그래요. 우리가 일을 다 하는데 너거는 제일 쉬운 투표용지 인쇄하는 이걸 왜 못하느냐고, 분배하는 이거를 왜 못하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선관위의 선거 관리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당시 치러진 20대 대선에선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지난 대선 때도 이렇게 보면은 그 사전투표 대기자가 원래 이제 투표장을 벗어날 수 없는데 투표용지를 받고도 밖에 가서 식사를 하는 어쩌고는 관리 실태 이런 것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은 뭐 고사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으면은 최대한 그 합리적인 그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좀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부실 관리 이런 데 대한 그 민감성이 굉장히 좀 미흡하다. PD수첩은 어렵게 현직 선관위 직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 언론에도 보도되었다시피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이 초반에 이제 주를 이루었고 이제 지금은 뭐 체념하는 수준이죠. 이제 국민들 처분에 따르겠다. 요새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뒤숭숭하죠. 뭐 선거 끝나고 나는데도 뭐 사람들 국회 요구 자료하고 정보공개 청구가 장난 아닙니다, 진짜. 선관위 직원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희 조직이 조금 약간 이제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보면 이제 고위직이 많습니다. 고위직은 많고 실상 이제 실무를 하는 직원들은 좀 이렇게 작아요. 사실 지난 7년 동안 그 사전 투표에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주장에 최대한 논리적 1급이 21명 있는 조직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직원 수가 전체의 2만 명인 국세청도 나라의 국세를 징수하는 국세청도 1급이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경우 약 2만 명의 직원 중 1급은 4명입니다. 반면 직원 3천여 명의 선관위는 1급이 21명입니다. 5급 이상 직원의 비율도 국세청은 8.2%인 반면 선관위는 22%로 2배를 훌쩍 넘습니다. 5급 이상을 일단 저희는 관리자라고 하거든요. 관리자란 것은 말 그대로 직원들을 관리하고 직원들이 하는 업무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관리하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5급만 되면 실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승진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국 14,000여 개의 투표소 관리 업무를 6급 이하 직원 약 2,300명이 맡고 있는 겁니다. 뭐 서울을 예로 들자면 서울 전체 직원이 293명인데 60명은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관리자 자리에 있다.
230명 정도가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서울 그 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 당일 송파구 140여 개 투개 표소를 담당한 선관위 직원도 13명에 불과했습니다.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는 일선 직원들의 하소연이 이어집니다. 선거가 아닌 기간에도 직원들의 업무가 멈추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각종 위탁 선거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요. 그래도 선거가 끝나면 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개종 흥미로운 업무는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 외에도 선거를 치르는 곳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를 필요로 할 때 선거 관리를 위탁받아서 관리해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협, 수협, 축협, 조합, 산림조합 이 정도만 관리를 했는데 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리하고 있고요. 국립대학교 총장 선거 지금 관리하는 데도 있고 각종 체육회장, 국기원장 선거 오만 거 다 하거든요, 저희가요. 그렇다면 고위직은 어떨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총 9명입니다. 이 중 단 1명만 상임위원이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 목 각 3명으로 구성되고 그중 1명이 위원장이 되는데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는 게 오랜 관행입니다.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은 각 지역 지방법원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를 앞둔 석 달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만 출근했습니다. 출근한 날에도 대부분 2-3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이나 각 시도 선관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선거가 없는 달에는 한 달에 1번, 2번 출근하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5번 이상 출근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들은 일종의 부업입니다. 부캐입니다. 자기 본업은 다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4년 동안 지급된 수당은 약 1억 7천만 원. 심지어 단 하루 출근한 달에도 42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라는 건 월 정액으로 나가는 거고요. 가령 이제 위원장은 290, 위원은 215 이렇게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안건 검토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안건당 10만 원씩. 안건 숫자가 많으면 수당 더 늘어나는데 안건 숫자를 꽤 많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월 한 평균 비상임 위원도 한 300씩 가져가고 위원장 같은 경우는 거의 400만 원 정도를 가져가고 이런 구조가 형성된 거죠. 이 같은 운영 방식에 대해 감사원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또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관위가 어떻게 했느냐? 법률을 바꾼 거예요. 명예직이지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만든 겁니다. 2024년부터. 국회가 그런 법률을 개정해 준 거거든요. 국회도 사실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